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디자인으로 전자책 만들기를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디자인 기본 기능 중에서도 이미지를 활용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미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책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미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사용하는 방법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가져오기라고 하는 항목은 우리가 가져오기 명령을 통해서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를 실행시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져오기 명령은 이미지 그리고 여러 페이지로 된 PDF 그리고 인디자인 파일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인디자인 그래픽을 삽입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이 그래픽 파일들을 가져올 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옵션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옵션은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표시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최근에 사용한 옵션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져온 그래픽의 이름들은 링크 패널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픽을 가져오는 작업과 링크 패널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형식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이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그래픽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상도 1000dpi 이상으로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래픽 유형은 벡터나 비트맵 이미지를 쓸 수 있고요. 벡터 그래픽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 EPS, PDF 파일이 됩니다. 대표적인 비트맵 이미지로는 포토샵, TIF, EPS, PDF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색 분판 작업을 할 때는 벡터 그래픽, 컬러 비트맵 이미지 색상 관리 그래픽 항목이 속하게 됩니다. 저해상도 인쇄 또는 온라인으로 보기용 PDF를 할 때는 모든 그래픽 유형에 관계없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용으로 사용할 때는 역시 모든 그래픽 유형을 사용하여 형식이 관계가 없게 되고요. 인디자인에서 HTML 웹문서로 내보낼 때는 그래픽을 JPG나 GIF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이미지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그래픽의 대표적인 도구인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벡터 오브젝트라고도 하는데요.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를 묘사하는 벡터라는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 정의된 선과 곡선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가장자리를 가장 뚜렷하게 유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할 때도 또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때도 가장자리가 가장 뚜렷하게 유지하게 되고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고와 같이 다양한 크기 및 여러 출력 매체에 사용될 아트워크에는 벡터 그래픽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수트에서 그리기 및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벡터 오브젝트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복사나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해서 구성 요소 간의 벡터 그래픽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그림 요소의 구성 요소가 사각형 격자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는 픽셀을 편집하여
우리가 작업할 수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음영과 색상의 미세한 그라디언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진과 같은 또는 디지털 페인팅과 같은 연속톤 이미지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디지털 형식입니다. 비트맵 이미지의 픽셀 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보다 더 낮은 해상도로 인쇄하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경계선이 고르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에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원본 이미지를 3:1로 키웠을 때와 24배로 키웠을 때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100% 사이즈일 때는 다 연결된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조금 확대해보거나 많이 확대했을 경우에 이미지는 사각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많이 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시 인디자인의 그래픽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올 수도 있지만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해서 한 번에 여러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나타난 이미지를 보시면 6개의 사진이 한 번에 줄 맞춰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레임에 가져오려는 경우 그래픽에 사용할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해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선택하여 옵션을 지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러온 그래픽 아이콘 옆에 그래픽의 축소판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몇 개 그래픽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숫자로 또한 표시됩니다. 이렇게 가져온 요소는 그래픽 복사 및 붙이기를 하여 줄 수 있는데요. 인디자인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원본 그래픽을 선택하여 편집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하고 인디자인 문서창으로 전환하여 붙이기를 실행하여 복사하고 붙여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전송 도중에 시스템에 있는 클립보드 자체에서 그래픽이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인디자인에서 이미지 품질과 인쇄 품질이 원래 그래픽을 만든 응용 프로그램에서보다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래픽을 드래그하여서 놓는 방법인데요.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가져온 후 링크 패널에 이미지가 표현됩니다. 가져오기 옵션을 설정할 수 없지만 한 번에 여러 파일을 드래그하여 놓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는 저해상도 이미지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픽셀화되거나 흐리거나 거칠게 표시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인디자인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보기 메뉴에서 화면 표시 성능에서 고품질 표시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원래 상태인 고품질로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간단 표시로 저화질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저해상도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해상도가 낮게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해서 직접 삽입하는 것이 가장 이미지 화질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클립보드에서 자체에서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면서 가져와지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픽 가져오기 옵션을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오기 명령을 통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날 때 좌측에 나타나는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하단에서 체크해 주시면 이미지를 가져온 후에 가져오기 옵션, 이미지에 따른 옵션을 설정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일의 형태, PSD, 포토샵 이미지, TIFF, GIF, JPG, BMP 등 다양한 이미지 형태에 따라서 옵션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오게 됐을 때 이와 같이 링크 패널에 그 모음이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링크 및 포함된 그래픽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링크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서에 가져온 모든 파일이 링크 패널에 표시되게 되고요. 로컬 디스크의 파일과 서버에서 관리되는 모든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웹사이트에서 복사해서 붙인 파일은 여기에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그래픽이 문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에는 링크 패널에 표시되는 삼각형 아래에 모두 다 결합되어 들어갑니다. 연결된 EPS 그래픽 또는 인디자인 문서에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링크는 표시되는 삼각형 아래에 결합됩니다. 문서 내에 이미지를 포함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옵션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포함하게 되면 문서의 파일 크기가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파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링크 패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패널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링크 포함 메뉴를 실행시켜 주시거나 아니면은 링크 패널 메뉴에서 파일 이름의 모든 인스턴스 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링크가 업데이트 되었거나 복원한다든지 바꾸는 작업을 하실 때는 역시 링크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는 먼저 폴더에서 현재 세션에서 다른 파일이 다시 연결된 누락된 링크를 찾아줍니다. 거기에도 없다면 다음에는 문서가 있는 동일한 폴더에서 찾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상위 폴더를 찾아갑니다. 링크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링크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파일을 업데이트된 파일 또는 대체 파일로 변경하여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 요소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이미지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으로 돌아오셨다면 저희가 먼저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림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에 문서를 클릭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도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출판을 선택해 보시면은 아이패드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것 아이폰으로 변경해 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본 아이패드로 설정한 후에 여백 및 단을 역시 선택하고 여기서 기본 상태를 유지한 채로 바로 확인 단추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이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의 화면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메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 모드를 표준으로 변경해 주셔야 가져오는 개체의 구조들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 메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D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뉴에 대한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가져오기 메뉴를 실행해 주시고 여기에서 예제 15번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두 개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탑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열기를 눌러줬을 때 이미지가 바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브러쉬 아이콘이 마우스 포인터 끝에 표시되면서 가져오게 될 이미지의 작은 이미지 표시 모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원본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화면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100% 사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화면의 맞춤 크기로 늘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파란색 바운딩 박스를 선택 도구로 드래그하여 넓혀주고 또 그것에 맞춰서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적당한 규격을 정해주고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작업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져온 이미지를 선택하여 딜리트를 눌러 지워준 다음에 우리가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만드시려면 도구들 중에서 도형 도구 위에 있는 사각형의 X자가 붙어있는 프레임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오래 눌러주시면 사각형 프레임 도구와 타원 프레임, 다각형 프레임 도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선택하여 줄 수 있죠. 여기에서 쭉 드래그하여 이와 같이 빨간 선 기준으로 너비를 설정하여 주고 이 안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역을 드래그하여 맞춰줍니다. 그러면 프레임 도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적절한 프레임이 이와 같이 맞춰지게 되고 이 안에 객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프레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파일에서 가져오기 메뉴를 다시 실행시켜 이미지를 가져와 줍니다. 동일하게 탑.jpg 이미지를 선택하여 열기를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프레임 안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크기가 프레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서 나타나는 메뉴를 활용하거나 상단 컨트롤 옵션의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맞춤 메뉴를 들어가 줄 수 있는데요. 이 맞춤에서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또는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비율에 맞게 프레임의 이미지가 리사이징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이번에는 맞춤에서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모든 가로, 세로 이미지 전체가 잘리지 않은 채로 프레임에 여백이 들어간 채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이미지를 맞추어 주었다면은 이번에는 프레임에 색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상단 옵션 부분에서 우리는 색상, 단면 색상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면 색상을 우리가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이미지에 있는 이 회색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구 중에서 하단에 있는 스포이드 모양의 이 도구,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하여 이미지에 추출하고자 하는 회색 부분을 클릭하여 주시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회색으로 단색이 채워집니다. 좀 더 밝은 회색을 원하신다면 이미지 패턴이 가지고 있는 밝은 회색 부분을 클릭하여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프레임으로 채우기 방식으로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한 후에 화면에다가 적당한 영역을 드래그하여 이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그려줍니다. 자, 직사각형 형태로 프레임을 그렸다면 선택 도구로 위치나 크기를 재조정하여 줄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프레임을 만들어 준 채로 우리는 다시 가져오기 명령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메뉴를 수행한 다음에 15번 폴더에 있는 메인 이미지.jpg를 선택하시고 열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딱 맞는 형태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큰 이미지 사이즈로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프레임 부분의 선택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여 먼저 프레임을 넓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넓혀주신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이미지 맞춤 메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재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맞춤 메뉴로 들어가서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를 선택하시면 이 프레임의 비율에 맞게 이미지가 확정되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작게 축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작게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있는 이미지가 큰데 그것보다 프레임이 작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지가 같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의 영역에 따라 보이는 영역만 달라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레임을 이동시키게 된다면 이와 같이 이미지도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레임의 사이즈를 이와 같이 좌우를 조정해 준다면 보여지는 영역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프레임을 아주 작게 만들고 여기에 맞는 사이즈로 이미지를 다시 리사이징 하고 싶다면 우리는 맞춤 메뉴를 다시 사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선택하시고 맞춤 메뉴에서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를 클릭하시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안에서 이미지가 조정됩니다. 또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맞춤 메뉴가 나타날 때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선택하시면 이미지의 비율이 조금 깨지지만 프레임의 규격에 맞게 이미지가 이와 같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셔도 되지만 레이아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레임을 먼저 그려주고 그 안에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여서 안에 있는 콘텐츠를 프레임에 맞추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것을 보시면 이미지 품질이 많이 저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를 살펴보자면 15번 예제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메인 이미지를 선택하여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킨 결과 이미지가 전혀 깨지지 않고 이미지 화질이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전혀 깨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인디자인으로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많이 깨지는 듯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 품질의 저하는 인디자인 자체에서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운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저해상도의 이미지로 보여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실제로 보여질 부분으로 이미지의 품질을 잠시 고화질로 변경하기 위해서 옵션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서 보시면 화면 표시 성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품질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이미지가 고품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화면 표시 성능을 고품질로 변경하게 되면은 글자가 깨졌던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화면 표시 성능을 보기 설정 사용으로 변경하시면 다시 글자가 깨지는 형태로 원래 인디자인에서 보여주었던 그 작업용 표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작업 시 메모리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최종 출력될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미리 보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프레임이나 여백이 보이지 않는 채로 배치된 모습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준으로 되돌아가 본 모습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서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15번 폴더 안에다가 우리는 이미지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여 완성본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와 보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배치하고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하고 이미지의 보기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